지역연고 프로축구단인 충남아산FC가 난데없는 유니폼 정치색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천안TV가 이번 논란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천안 등 충남을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천안 지역구 공천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여야 모두 본선을 방불케 하는 경선을 통해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이제 각 당은 본선 대결 채비를 갖추는 모양새입니다. 동남구 자율방범대 전임 연합대장이 예산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충남아산 경찰대학에서 초급 간부인 경위 경감 임용식이 열렸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임용식에 참석해 첫 발을 내디는 초급 간부들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든든한 시민의 힘, 새롭게 도약하는 천안시 의회라는 의정 목표로 출발한 제9대 천안시 의회. 천안시민의 의한, 천안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힘차게 달려온 1년.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며 지역 발전에 힘쓰는 천안시 의회가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3월 18일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충남아산FC가 이번 시즌 홈 개막전부터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먼저 홈 개막전 당시 선수들은 구단 상징색인 푸른색이 아닌 붉은색 유니폼을 착용하고 나왔는데 팬들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로축구단은 구단마다 상징색이 있고 시즌 홈 개막전은 상징색을 사용한 유니폼을 입고 경기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하지만 충남아산FC는 지난 9일 오후 이순신 종합운동장에서 열렸던 홈 개막전에서 붉은색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섰습니다. 이러자 서포터즈들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서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급기야 서포터즈들은 축구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기까지 했습니다. 현장엔 명예 구단주인 김태흠 충남지사와 현 구단주인 박경규 아산시장이 나와 있었는데 마침 4.10 총선 국면인데다 김 지사와 박 시장이 붉은색을 상징색으로 사용하는 국민의힘 소속이기에 팬들의 항의는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구단 측은 이순신 축제와 연관성을 내세우며 정치적 의도를 부인했습니다. 쉽게 이순신 장군 그 갑옷 있잖아요. 흉상. 그게 빨간색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 저기를 열린다 해서 빨간색을 하면서 또 이제 국가대표도 빨간색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나 원성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준일 대표이사가 지난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정치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선수들의 마음을 좀 사고 국가대표 마냥 우리 선수들 자부심을 갖고 하라고 그래서 국가대표 유니폼을 한번 도용해가지고 입혀서 정신무장을 시키기 위해서 했었는데 이것이 정치적인 논란으로 될지는 전혀 몰랐고요. 비슷한 시각 김태흠 충남지사도 기자회견을 갖고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지가 유니폼이 빨간색인지 파란색이 노란색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은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나중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붉어져서 접어드는데 여기까지 파란색으로 썼다고 그러대요. 그럼 파란색이면 그럼 민주당 색깔이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그러면 그 문제는 왜 지적을 안 했는데요? 이 같은 해명에도 팬들의 원성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팬들은 붉은색이 이순신 장군을 상징하는 색이라는 구단 측 해명이 억지라고 일축했습니다. 절대 아니죠. 이순신 정신이 무슨 빨간색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갖다 어떻게든지 빨간색을 집어들으려고.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충남아산FC 관련 논란 이어서 보도합니다. 충남아산FC 구단은 이순신 종합운동장을 홈 구장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홈 개막전 당시 이순신 종합운동장 잔디 상태는 눈으로 보아도 열악한 게 보였습니다. 홈팀은 물론 원정팀 감독마저 잔디 상태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천안TV 취재 결과 운동장 개장 이후 한 번도 잔디 전면 교체 공사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우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충남아산FC는 지난 9일 이순신 종합운동장에서 부천FC와 홈 개막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경기장 잔디 상태는 눈으로 보기에도 엉망이었습니다. 홈팀 충남 아산FC 김현석 감독과 원정팀 부천FC 이영민 감독 모두 잔디 상태를 두고 불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이순신 종합운동장이 지난 2008년 개장 이후 잔디 전면 교체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전체적인 개보수를 한 적은 없고 예. 일부 이제 보식 같은 거. 이순신 종합운동장 잔디 상태가 열악하다는 지적은 지난해부터 나왔었습니다. 지난해 9월 FC 안양과의 경기를 앞두고 경기장을 찾은 경기 감독관이 보고서에 잔디 점수는 높게 줄 수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고 아산시의회는 다음 달인 10월 이곳을 찾아 잔디 상태 점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아산시는 올해 하반기 8억 3천만 원을 들여 잔디 교체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우리가 저기 7억 5천을 세웠어요. 7억 5천이요? 8억 3천. 8억 3천? 예, 7억 5천은 이제 공사비고 나머지 8천만 원은 용역비. 예, 이걸 해갖고.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이번엔 총선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1일 홍성, 예산, 그리고 천안을 차례로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천안을 다녀갔는데요. 여야 지도부의 이딴 천안 방문은 충청권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표 방문 현장에 최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총선을 한 달여 남겨놓은 시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충남을 찾았습니다. 지난 11일 이 대표는 양승조 예비후보를 전략공천한 홍성 예산, 문진석 예비후보의 천안 갑을 방문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먼저 홍성을 찾아 양승조 예비후보를 비롯한 충남 지역 후보들, 그리고 홍성 군민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당초 천안에서 출마 준비를 하던 양 예비후보에게 당을 위한 희생에 있어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도의조차 못 지키는 폐륜 정권이라고 규정하며 이번 선거가 정권 심판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지정과 서해선 직결 등 그동안의 도정 성과를 돌아보며 해볼만 하다고 자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어 천안으로 이동해 충남도당에서 후보자들과 함께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복귀양 충남도당위원장은 이 대표에게 지역의 현안이 남긴 내용을 전달했고 이 대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어진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문진석 예비후보를 상대할 국민의힘 신범철 예비후보를 겨냥해 고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힘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이 버젓이 공천받지 않습니까? 이게 국민에게 예의를 갖춘 국민을 존중하는 태도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대표는 또 윤석열 정권은 채 2년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온 사회에 절망의 씨앗을 뿌렸다면서 국민이 당당히 주인으로 위치하고 국민을 배신한 정권에 책임을 묻는 선거가 돼야 한다면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3월 둘째 주를 기점으로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천안 지역구 공천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천안 을병 지역구에선 여야 모두 봉선을 방불케 하는 경선을 치러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경선이 끝난 지금 여야는 전열을 정비해 본선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 정당들이 총선 후보를 가리기 위해 펼친 경선은 어느 때보다 치열했습니다. 여야 모두 단수 공천으로 후보를 확정한 천안갑을 제외하고 천안을과 천안병 선거구에서 경선을 펼친 후보들은 이제 본선에 대비해 원팀 체제를 구축하려는 모양새입니다. 가장 돋보였던 건 잡음이 많았던 민주당의 천안을 이재관 예비후보 측입니다. 전략적으로 분류된 이후 여러 후보들이 난립했던 경선은 결국 이재관 예비후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후 경선을 펼쳤던 이규희, 박기일, 김영수 전 예비후보는 각각 캠프에 합류해 총괄 및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아니 뭐 경선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깨끗하게 승복하고 도와드리는 게 뭐 기본 도리고요. 그리고 이재관 후보가 또 인품이나 능력이나 경력이나 다 훌륭하시기 때문에 천안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실 거라 믿음이 가가지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천안병의 민주당 이정문 캠프에서는 함께 경선을 했던 장기수, 김현 전 예비후보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은 있었지만은 제가 출마했던 가장 큰 이유도 어떻건 윤석열 정권이 지금 하는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제가 갖는 문제의식이 있고 이걸 멈춰야 된다라는 제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은 어떻건 민주당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결국은 그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멈추는 길이고 민주주의를 바로잡는 길이기 때문에 개인의 이런 것들은 당의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후보자를 돕는 게 지금에 있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선거구인 천안병의 신진영 전 예비후보는 경선에서 승리한 이창수 예비후보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험지로 꼽히는 천안병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올해 총선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쉬운 선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더 야당이었고 소수당이었으면 소수당은 지금도 소수당이지만 야당이었으면 더 우리가 유권자들한테 평가받을 수 있는 유리한 지점에서 하는 선거인데 지금 사실 저희들이 지고 있다는 마음으로 선거에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경선 과정에서 그래도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는 정도를 잘 지켜가면서 했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올 수 있었지 않았나. 서로가 도를 잘 지켜가면서 매너 있게 해오신 양쪽 후보, 캠프진들에게 모두 박수로 그동안에 고생하신 것을 자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원팀 움직임을 지켜본 시민들은 하나로 뜻을 모은 곳에 박수를 보내면서 어느 한쪽이 우월하지 않다면 결국 결집된 조직이 승리한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동남구 자율방범대 전임 지회장이 예산을 유용하고 방범 순찰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폭로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몇몇 동남구 자율방범대 지대장들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전임 지회장의 비리 의혹을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비리 의혹의 당사자인 전임 지회장은 다른 의도가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심소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천안시 동남구 자율방범대의 일부 지대장들이 전임 연합대장에 대한 비리 의혹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들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 연합대장이 각 지대별로 지급돼야 할 실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점과 방범 차량을 마치 개인 차량처럼 이용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1월 새로운 연합대장 선거를 위한 정기총회를 실시했고 2월 새로운 연합대장을 선출했지만 전임 지대장 측 인사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동남경찰서 측에서도 신임 연합대장의 임명을 미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분기별로 나오는 그 유류비가 있어요. 간식비하고. 시에서 이제 유류비로 연합대 통장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그 지대별로 100만 원씩 신청한 금액을 이제 각 지대별로 자기가 이제 이뻐하는 지대는 더 주고 미워하는 지대는 팍 삭감해서 덜 주고 했거든요. 순찰차를 이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사용해서 끌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몇몇 지대를 선동을 해서 그게 이제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얘기를 했고. 천안TV는 전임 연합대장 A씨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자신 역시 할 말은 많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자율방범대 전체라면서 정중하게 취재 요청을 사양했습니다. 한편 중간자 입장인 천안 동남경찰서는 양측의 입장을 모두 들어보기 위한 만남의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천안TV 심소원입니다. 경찰대학은 지난 12일 이순신 홀에서 임용식을 개최했습니다. 경찰대학 졸업자를 비롯한 경위 공채자, 경력 경쟁 채용자 등 152명이 이날 임용을 받아 초급 간부로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날 임용식엔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희근 경찰청장도 참석해 이들의 첫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새내기 경찰 간부들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경찰대학은 지난 12일 교내 이순신 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희근 경찰청장 등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0기 경찰대학생 93명과 72기 경위공채자 49명, 12기 경력 경쟁 채용자 10명에 대한 경위 경감 임용식을 가졌습니다. 이들 152명의 신임 경찰 간부들은 국민이 평안한 일상 우리가 지키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외치며 앞으로 경찰관으로서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들의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찰의 기본적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라며 앞으로 치안의 최일선에서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치안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다양한 유형의 새로운 범죄들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며 그 최일선에 경찰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여러분이 경찰 제복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치안 능력을 강화하면서 경찰병원 분원 설립 등 복지 증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편 이날 임용식에서는 경찰대 최단영 경위와 경위공채자 조성곤 경위가 각각 대통령상의 주인공이 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충남경찰청 경찰특공대가 급변하는 테러 정세에 따른 대테러 전술 능력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2일 부산경찰청 경찰특공대와 함께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동시다발로 이뤄지는 복합테러에 대비해 두 개의 특공대가 연합해 신속한 출동을 위한 헬기 침투 훈련에 집중했습니다. 앞으로 충남경찰특공대는 분기별로 2회 이상 다양한 테마를 정해 헬기 합동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천안시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사업 진행 절차와 가입 계약서 등을 살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5명 이상 발기이니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해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해 10년 임대기간 경과 후 해당 주택에 분양권을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 천안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발기인 모집을 위한 절차와 시기 등이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발기인 모집에 대한 위법성을 논할 수 없다며 사업이 지연 무산될 경우 출자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티FC가 구단 공식 마스코트 호라미를 공개했습니다. 호라미는 베이지색 다람쥐 캐릭터를 모티브로 했는데요. 구단은 호라미가 천안시티FC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에 감명받아 팬들과 함께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산에서 내려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단은 시즌 전 출정식에서 팬들의 의견을 수렴해 호라미를 최종 마스코트로 선정했습니다. 천안TV 초대석, 이번 시간에는 천안 지역 예술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계신 현남주 천안예총 회장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회장님은 지난 2월 13대 회장에 다시 추대되시면서 4선 연임에 성공하셨는데요. 늦었지만 4번째 임기를 맡으신 소감부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천안예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총회 당일 회원님들께 제가 약속드렸듯이 믿음과 신뢰로 말보다는 실천하는 예총회장이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임기를 맡으시면서 내건 슬로건이 천안예총을 더 단단하게 라는 거였는데요. 4번째 임기를 맡으신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예총을 운영하셔야 할 텐데 이번 임기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있을까요? 네, 가장 주안점을 둔 사업으로는요. 창조적인 예술활동 지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외협회의 독자적인 특화된 사업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우선 음악협회와 연극협회가 새로운 콘텐츠를 가지고 기획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열렸던 K컬처 박람회가 올해는 조금 시기를 앞당겨서 5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지역 예술인의 눈으로 본 K컬처 박람회는 어떤 행사였고 또 올해 행사에서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K컬처 하면 예술 외에도 K팝이라든가 물론 게임, 드라마, 패션, 또 뷰티, 음식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말하는 건데요. 올해 두 번째로 맞이하는 K컬처 박람회가 지역 예술단체의 수장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네. 특히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계절적으로도 좋은 5월에 개최되는데 우리 천안예총에서도 함께 동참하여 성공적인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술인들이 함께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위단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예총은 천안 성성호수공원에 문화예술 랜드마크를 조성하기로 이미 천안시와 협약을 맺었는데요. 현재 이 사업은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설명도 해주시고요. 또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어떤 기대의 효과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마침 한국예총 회장이 지난 2월 28일 새로 선임되었어요. 네. 그래서 마침 어제 박상돈 시장님과 신임 예총 회장이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 끝난 후에 성성호수공원 랜드마크를 한번 돌아보고 네. 앞으로 이 성성호수공원 랜드마크가 조성이 되면은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에 천안이 중추적인 허리 역할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랜드마크의 완성이 되면 천안이 새로운 예술도시 공간으로서 창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끝으로 천안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더 사랑해 달라는 의미에서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예총은 예술창작이라는 기본 취지 외에도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또 예술 문화를 꽃피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변화와 늘 새로운 콘텐츠를 가지고 저 예술인들도 노력을 할 거니까요.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천안 지역 예술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안T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충남 아산FC 정치색 논란을 보도했는데요. 아산을 비롯한 전국이 4.10 총선 국면입니다. 이렇게 유니폼 색상을 두고 팬들이 문제 제기에 나선 것도 선거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구단은 최대한 사려 깊게 처신해야 했습니다. 축구를 잘 모르는 이들이라면 유니폼 색깔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겠지만 팬들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팬들은 구단과 자신을 하나로 여기기 때문인데요. 팬들, 즉 시민들이 이토록 유니폼 색깔에 반발하는 건 구단이 팬심을 제대로 배려하지 않은 결과일 것입니다. 시민구단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이제 시즌 시작입니다. 앞으로 구단이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기보다 주인인 시민의 마음을 더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